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한 걸 잠깐 정리를 한번 해보죠. 지난 시간에 뭘 했냐면 이제 대형 문제.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봤던 게 이제 0번 이렇게 해서 조건의 개수. 이건 뭐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이지만 보면 좋아요. 그래서 문제마다 이 문제에서 길이 각을 정확하게 정해질 수 있는 조건의 개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 조건의 개수. 그래서 뭐 삼각형은 3개, 원은 1개 혹은 3개. 원위의 점, 뭐 도형위의 점은 1개 이런 것들을 했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공식 외우기. 공식은 외우셔야 됩니다. 각 조건마다 어떤 사인 법칙, 코사인부터 시작을 해서 내접원이면 뭘 사용하고 외접원이면 뭘 사용하고 이거는 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래서 문제를 풀려면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삼각형 안에 3개의 정보를 모으면 그 삼각형이 완성이 된다라고 해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삼각형 안에 3개의 정보를 모아서 그 삼각형의 나머지 길이 각들을 찾아내고 그 각들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삼각함수 도형 활용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생각을 할 때 이제 시작을 어디서부터 하냐라고 했냐면 시작을 문제에서 주어진 삼각형 제 정보가 모여진 삼각형이 있으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도 되고 아니면 문제에서 묻고 있는 값을 포함한 삼각형의 제 정보를 다른 도형에서 이제 끄집어와서 문제를 풀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베이스를 바탕으로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 보시면 9페이지에 4번 문항 한번 볼게요. 9페이지 4번 문항 그 사이드 거 한번 직접 풀어보시고 9페이지에 이제 4번 문항 보면은 자 일단 그림을 먼저 볼게요. 주어진 조건 읽지 말고 그림을 먼저 보고 이 그림에서 조건이 몇 개 필요한지 한번 고민해 봅시다. 일단 ABC 삼각형이 여기 이렇게 있고요. 여기 위에 D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E점이 이렇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 도형은 몇 개의 조건이 필요할까요? 라고 얘기하면은 5개죠, 5개. 5개가 필요할 겁니다. 왜 5개요? 라고 하면 첫 번째는 삼각형 ABC가 결정이 돼야 될 거예요. ABC가 3개. 그럼 이 삼각형이 결정되어 있을 때 D가 삼각형 위에 있으니까 1개. 그럼 그 D가 결정이 되어 있을 때 E도 1개. 삼각형 위에 있으니까 총 그래서 5개의 정보가 주어져야 될 겁니다. 그럼 실제 문제에서 5개가 주어진지 확인하고 그 5개를 어떻게 활용할지 한번 봅시다. 조건의 개수를 한번 읽어보면 첫 번째 이렇게 나와 있어요. AB 길이가 4다. 하나. 두 번째 AC 길이는 5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코사인 각도 DAC가 8분의 1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랑 다섯 번째 합쳐서 어떻게 돼 있냐면 각도 BAC와 각도 BDA와 각도 BED가 같다.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DE 길이를 구하라 하면서 문제가 끝나죠. 그럼 이 5개의 정보가 딱 맞아떨어지니까 사실은 여기서 DE 길이뿐만 아니라 모든 정보를 다 찾을 수 있긴 합니다. 그럼 이제 시작을 어디서 할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가장 처음에 세 줄 읽자마자 느낌 왔을 거예요. 여기 AB 길이가 4고 AC 길이가 5고 코사인 BAC 각도가 8분의 1 여기를 세타라고 할게요. 얘가 8분의 1이라는 거여서 이 세 가지 정보에서 일단 삼각형 ABC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삼각형 ABC에서 모든 걸 다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삼각형 ABC가 결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DE 길이를 물어보니까 우리는 DE 길이가 포함된 삼각형을 찾자는 거지. DE 길이가 포함된 삼각형의 세 정보를 찾는데 DE 길이가 포함된 삼각형을 뭐 DB로 찾아도 상관이 없고요. DEC로 찾아도 상관이 없는데 저는 DEC로 찾겠습니다. 그래서 DEC 삼각형의 정보를 3개를 찾자. 그때 이 주어진 2개의 조건 여기 각도랑 여기 각도도 세타고 여기 각도도 세타로 모두 다 같으니까 이 조건들을 가지고 한번 찾아보자 라는 거죠.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일단 여기 한번 볼까요? D를 포함한 삼각형 DC가 있는데
일단 DEC 정보를 보니까 하나하나 한번 짚어볼게요. 첫 번째, 뭐가 있나? 라고 했을 때 하나하나 대질 신문을 해야 됩니다. 길이가 나와 있니? 각이 나와 있니? 하나하나 대질 신문 해야 되고요. 일단 각도 1을 한번 볼게요. 각도 2를 보면은 여기가 세타인데 우리가 세타각을 안단 말이야. 따라서 각도 2의 외곽, 여기 DEC 각도를 알 수 있어요. 각도 DEC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가 8분의 1이니까 DEC 각도도 충분히 찾을 수 있으니 여기 각도 하나 찾았고요. 나머지 두 개를 하나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나머지 두 개. 자, 문제에서 DE 길이는 절대 주지 않을 거예요. 왜 DE 길이는 안 주냐고 하면은 우리가 찾고 있는 길이니까 DE 길이는 절대 주지 않겠죠. 그러면 나머지 각들 중에 하나 혹은 나머지 길이들 중에 하나에서 총 두 개를 좀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걸 찾을까 했을 때 보는 겁니다. 하나하나 볼게요. 두 번째, 각도 C를 한번 볼게요. 각도 C를 보면은 각도 C가 얼마예요? 라고 하면 문제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찾아내야 되는데 이 각도 C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각도 C는 절대 DEC 삼각형에서 찾으면 안 된다고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내 목표가 DEC의 세정보를 찾는 건데 이 DEC 안에 찾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각도 C를 포함한 더 큰 삼각형을 봐야 돼요. 각도 C를 포함한 더 큰 삼각형은 CBA 삼각형이 있는데 아까 우리가 짚고 넘어왔듯이 삼각형 ABC가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도 C는 충분히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 큰 삼각형에서 찾아야 돼요. 그러면 각도 C를 삼각형 ABC에서 가지고 온다.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도 두 개가 나와 있으니까 나머지 하나는 길이가 나와야 될 겁니다. 나머지 하나 길이는 어딜까? 라고 세 번째 했을 때 DE 길이는 안 준다고 얘기를 했고 EC 길이를 주냐? 라고 하는 거는 EC 길이는 사실은 봐봐 BC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그 이유는 뭡니까? 삼각형 ABC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BC 길이 구하라면 구할 수 있어요. 4랑 5랑 세타 가지고 구하면 이 EC 길이를 구하라는 건 사실은 DE 길이를 구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BE 길이를 구하라는 건 또 DBE 삼각형을 완성시키면 되는데 DBE 삼각형을 완성시키면 애초에 DE 길이를 직접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BE 길이를 구해서 이쪽으로 넘어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얘는 사용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킵이에요. 나중에 정말 할 게 없으면 얘라도 사용해야 되니까. 그럼 이제 이 C 길이는 아닌 것 같고 여기는 안 주니까 이 CD 길이 한번 해보죠. 자, CD 길이를 구하라는 거는 사실은 AC 길이가 5인 걸 알고 있으니까 AD 길이를 구하는 거랑 똑같죠. 그럼 AD 길이를 구하려면 또 뭘 봐야 돼? AD가 포함된 삼각형을 봐야 돼요. 그럼 AD가 포함된 삼각형 ABD가 있는데 이 삼각형 ABD는 지금 세타, 세타, 4로 세 가지 조건이 있으니까 얘가 완성이 됐네. 따라서 삼각형 ABD에서 우리가 AD 길이를 뽑아서 CD 길이는 5-AD 길이에서 AD 길이는 삼각형 ABD에서 뽑아오고 이때 여기 있는 삼각형 ABC랑 삼각형 ABD가 완성이 돼 있으니까 여기서 조건을 다 뽑아오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이제 이거 지우고 하나하나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삼각형 ABC에서 각도 C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삼각형 ABC 한번 보면은 자, 크게 그려볼게요. 삼각형 ABC 작게 그렸나? ABC 자, AB 길이가 4고 AC 길이가 5고 코사인 세타 값이 8분의 1이니까 여기서 각도 C를 한번 구해봅시다.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구할 거예요. 일단 BC 길이를 코사인 법칙으로 구해서 그 이유는 길이가 많은 상황이죠. 코사인 법칙으로 BC를 구해서 세 길이를 다 하니까 코사인 법칙으로 다시 한번 각도를 구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BC 길이의 제곱은 자 코사인 법칙 한번 해볼게요. 16 더하기 25 마이너스 2, 4, 5의 코사인 세타 8분의 1이니까 계산을 하면은 41 마이너스 5니까 36 해서 여기 길이 6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C를 구하기 목표니까 코사인 C는 2, 5, 6분의 25 더하기 36 마이너스 16이니까 계산을 해주시면 60분의 어떻게 계산하시면 20이니까 45 계산하시면 4분의 3이 되겠네요. 따라서 각도 C를 찾았습니다. 코사인 값으로 적어볼게요. 코사인 C는 4분의 3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CD 길이를 한번 찾아봅시다. 자, 지우고.
두 번째는 CD 길이는 삼각형 ABD에서 찾는다고 했어요. ABD 삼각형 한번 그려보시면 이렇게 생겼고 B, A, D에 여기 4고요. 코사인 세타가 8분의 1입니다. 자,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문제에서 알려줬으니까 여기 길이도 4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D 길이는 여기 길이 두 개, 각 두 개니까 코사인 법칙 써도 되고 사인 법칙 써도 되고 아니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도 되겠습니다. 자, 빠른 풀이를 위해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볼게요. B점에서 AD의 수선의 반을 내리면 길이가 반으로 잘라지고 여기 길이 AB 길이 4와 이 수선의 반을 H라고 했을 때 AH 길이 이 AB 길이와 AH 길이는 세타 기준으로 코사인을 만드니까 4분의 AB분의 AH가 8분의 1입니다. 따라서 AH는 2분의 1. 여기도 2분의 1이니까 AD 길이는 1이 되겠죠. 그럼 AD 길이가 1이니까 CD 길이는 4입니다. 자, 따라서 이제 뭡니까? BC 삼각형의 세 가지 정보 다 모여있죠? 그럼 문제는 끝났어요. 자, 마지막. 자, 그래서 삼각형 DC를 봅니다. 삼각형 DC에 모아놓은 정보를 한번 보니까 삼각형 DC는 이렇게 생겼어요. 너무 좀 날카롭게 그렸네요. 이렇게 생겼어요. D, E, C.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 다음에 여기는 C라고 쓸게요. 그냥 C고요. 그 다음에 알고 있는 길이는 CD 길이가 4입니다. 자, 그러면 각이 두 개고 길이가 하나가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사인 법칙으로 문제를 끝내겠습니다. 문제에서는 D 길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D 길이는 사인 법칙이면 사인 C분의 D가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분의 4가 되겠죠. 자, 그러면 D 길이는 이렇게 되겠네요. D는 사인 C. 자, 파이 마이너스 세타 각변 하나면 사인 세타분의 4니까 자, 하나 나눕시다. 자, 코사인 C가 4분의 3이니까 사인 C는 4분의 16 마이너스 9 루트 7 이렇게 될 거예요. C는 예각이니까 여기다 4분의 루트 7 곱하기 자, 사인 세타는 여기 아까 코사인 세타가 8분의 1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사인 세타는 8분의 63이니까 3루트 7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8분의 3루트 7분의 4니까 약분할 거 약분하면 3분의 8이 정답이겠구나. 따라서 D 길이는 3분의 8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돼요. 먼저 정해져 있는 삼각형을 보고 그 정해져 있는 삼각형에서 어디를 구할 수 있는가. 지금은 제일 첫 번째가 ABC가 정해져 있으니까 ABC 삼각형에서 내가 구할 수 있는 건 다 BC 길이도 구할 수 있고 각도 C도 구할 수 있고 각도 B도 구할 수 있고 각도 A도 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문제에서 필요로 하는 D 길이 그럼 D 길이 합하면 DC에 몇 가지 정보가 들어가는가. 당연히 세 가지 정보가 들어가야 될 거고요. 그걸 하나하나 직접 체크하면서 여기가 주어져 있나? 여기가 주어져 있나? 여기가 주어져 있나? 이 길이가 주어져 있나? 이 길이가 주어져 있나? 하나하나 파악하면서 문제를 풀면 되고 특히 길이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길이가 나와 있다면 결국 요 길이를 구하라는 건 나머지 길이 여기를 구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이 길이를 구하는 또 마찬가지죠? 원하는 값이 있으면 원하는 값을 포함한 삼각형을 세 정보를 모아라 라고 해서 세 정보를 계속 모아서 문제를 푼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C 같은 거는 거듭 얘기합니다. 작은 삼각형 안에 갇히시면 절대 안 돼요. 내가 구하는 삼각형에서는 절대 C각도가 안 나옵니다. 더 큰 도형을 보셔야 돼요. 더 큰 도형에서 끌어와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가 있는데요. 다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이제 11페이지 6번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풀리진 않고 여러분들이 이제 미지수를 조금 사용해야 풀리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미지수를 사용하지는 않은 느낌이죠. 자, 그래서 이제 미지수를 언제 잡는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미지수를 언제 잡는가? 미지수를 잡는 시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좋은 문제에서. 그 잡지 같은 거 보시면 갑자기 막 미지수를 x, y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요.
그럼 이렇게 풀리는 구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왜 이 xy를 쓰지 갑자기? xy를 써야 되는 이유가 있나? 이렇게 하니까 풀리니까가 아니라 풀리기 전에 왜 xy를 잡는지 그 이유부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미지수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의 상황에서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어떤 공식을 사용하고 싶어요. 공식을 사용하고 싶은데 뭐가 부족한 거야? 미지수가 부족한 거예요. 아니 길이나 각도가 부족한 거예요. 각도든 정보가 부족해요. 근데 일단 공식을 사용하긴 해야 돼. 이 공식을 쓰긴 써야 되거든요. 써야 문제가 풀리거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미지수를 설정합니다. 이 길이 각도를 미지수로 표현해서라도 문제를 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제 어떤 문제인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문제냐면은 이제 이런 느낌이에요. 어떤 삼각형이 있는데 A, B, C가 있는데 이 BC 길이가 2예요. 이 삼각형에 세 가지 정보를 줘볼게. BC 길이는 2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외접원의 반지름이 3이에요. 세 번째가 외접원의 반지름이 1이에요.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4라고 한 거예요. 자, 어쨌든 세 가지 정보가 주어졌어요. 그럼 이거 갖고 문제를 풀면 되는데 이렇게 괜히 막 외접원, 내접원 그리지 마시고요. 왜냐면 얘네들 다 공식을 쓸 수 있는 녀석들이니까. 자, 이 녀석들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왔다는 거는 무슨 법칙을 써야 돼? 사인 법칙을 써달라고. 앞에 공식을 외웠으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사인 법칙을 쓰려면 이 길이랑 마주보는 각도가 필요해요. 근데 여기 마주보는 각도가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얘를 A라고 미지수를 잡을 거예요. 왜? 공식을 쓰고 싶은데 이 각도가 없다는 거야. 그럼 이 각도를 미지수로 잡고서라도 공식을 쓰자는 거예요. 그래서 sin A분의 마주보는 길이 2가 얼마? 2R에서 8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sin A 값이 이제 4분의 1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각도 A를 찾았어요. 결국 사인 법칙으로 뭐야? 각도로 환산을 했죠. 그죠? 가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각도 알았고 마주보는 길이 하나 알았으니까 이제 뭐 나머지 값들 요것만 잘 쓰면 되는데 이 내접원의 반지름을 어떻게 쓸까요? 라고 했을 때 이 내접원의 반지름 공식이 있었죠 앞에. 그 공식이 뭐냐면은 내접원의 반지름이 있으면 이 삼각형에서 대변의 길이를 A, B, C라고 할 때 앞에 공식 외워야 돼요. 삼각형의 넓이 S는 2분의 1R A 더하기 B 더하기 C. 자, 요런 공식이 있었어요. 요 공식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 공식을 쓰려고 하니까 뭐야? 넓이를 구하려고 하니까 여기 각도는 있어요. 근데 여기 길이가 없으니까 요 길이들이 필요하다고. 근데 요 길이들이 뭐야? 여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세 변의 길이 할 때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우리 이 공식을 돌리려면 넓이를 구할 때 이걸 쓸 때 여기 길이들이 필요한데 여기 길이들이 안 나와 있다는 거죠. 지금. 이때 뭐야? 미지수를 설정하는 거야. 이때 얘네들의 두 개의 길이만 있으면 이 공식을 충분히 돌릴 수 있으니까 넓이도 구할 수 있고 세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으니까 여기 길이를 x, 여기 길이를 y라고 해서 이 공식을 한번 돌려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공식대로 하면 넓이 2분의 1 x, y, sin A 넓이 공식이죠. 2분의 1 곱하기 내접원의 반지름 1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x 더하기 y 더하기 2. 자, 이렇게 쓰면 일단 식이 하나 등장했는데 사인 자리 4분의 1로 하면 되고 근데 미지수를 몇 개 잡았으니까? 2개 잡았으니까 나는 하나의 식이 더 필요합니다. 그 하나의 식이 더 뭘까? 했을 때 지금 상황을 보세요. 길이 3개가 주어져 있고 각이 하나가 나와 있어요. 길이가 더 많은 상황이죠? 이럴 때 무슨 법칙? 코사인 법칙이죠. 그래서 4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y 코사인 A 하시면 이 사인 A를 코사인 A로 바꿔 넣으시면 문제가 풀릴 겁니다. 왜? 미지수 xy 2개, 식이 2개 있으니까 이렇게 미지수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지수는 내가 써야 되는 공식, 쓰고 싶은 공식이 있어요. 근데 이 쓰고 싶은 공식을 사용하기에 길이도, 각도도, 정보가 너무 부족해. 그런 상황에서 난 이 공식을 쓰고 싶지만 없네? 그럼 어떻게? 미지수를 작고라도 써야지. 그렇게 하면 되고 중요한 건 미지수를 설정했을 때는 그 미지수의 개수만큼 뭐가 나야 된다? 식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지수의 개수만큼 식을 뽑을 자신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미지수를 마음껏 쓰셔도 상관없고요. 미지수의 개수만큼 식의 개수는 아까 말했죠. 공식을 사용하고 싶은데 부족한 경우니까 저 공식을 사용하면 충분히 이 식의 개수를 맞춰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 미지수를 설정하고요. 이제 두 번째는 언제 설정하냐면 선생님 용어로 주어진 정보가 흩뿌려져 있을 때. 자, 주어진 정보가 흩뿌려져 있다는 게 뭐냐면, 자, 문제를 설정하기 위한 조건들은 다 등장을 했어요. 등장했는데 그게 한 삼각형 안에 모여있는 정보가 단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한 삼각형 안에 정보가 3개가 모여야 되는데 뭐 2개밖에 안 모이고 막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봐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려면 길이랑 각도가 3개가 모였어야 되는데 2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 삼각형 안에 3개가 모인 정보가 하나도 없으니까 어떤 삼각형 안에 이렇게 2개의 정보가 모여져 있다면 우리는 이 나머지 하나를 미지수로 잡고서라도 우리가 공식을 쓰긴 써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정보가 너무 흩뿌려져 있어서 3개가 모여있는 삼각형이 아무것도 없는데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은 써야 된다. 이런 상황이 등장한다면 나머지 하나를 미지수로 잡고 2개를 잡아도 괜찮습니다. 식을 2개 뽑아내면 되니까요. 그래서 미지수를 부족한 만큼 채워서 길이 각도가 비어지는 걸 채워서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럴 때 미지수를 잡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문제에서 이 문제 6번 문제 적용시켜보고 오늘 강의는 마무리할까 싶어요. 그래서 6번 문제 보면은 자, 일단 그림부터 한번 그려보면 그림이 이렇게 돼 있어요. A, B, C 여기서 쭉 올라갔을 때 B에 여기 H입니다. 자, 얘는 조건이 몇 개 필요할까요? 했을 때는 5개가 필요합니다. 왜 5개냐? 라고 하면은 일단 삼각형 ABC 3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점 D가 공간 D에 있기 때문에 2개의 점이 필요합니다. 쌤 H는요? 라고 했을 때 ABC가 정해지면 H도 당연히 수선발 정해지겠죠? 따라서 총 5개의 정보가 필요할 겁니다. 자, 그럼 5개의 정보 한번 볼게요. 뭐가 나와요? 첫 번째, AB의 길이가 2래요. 두 번째, AC랑 BD가 평행하대요. 세 번째, AC 대 BD가 1대 2래요. 네 번째, H가 성분 AB를 1대 3으로 내분한대요. 다섯 번째, 와,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4 R제곱 빼기 스몰 R제곱 사인 제곱 CAB 이게 51이다.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5개의 정보를 모아서 한 삼각형 안에서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 일단 하나 넣어볼게요. AB 길이가 2다 라고 하니까 뭔가 ABC 삼각형을 기대해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AC랑 BD가 평행하대요. 평행하다는 건 앞에 공식에서 뭐 쓰라고 나와 있어요? 동의각, 억각 사용하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어딘가 각이 지금 동의각, 억각이 같다. 뭐 이렇게 나왔죠. 뭐 ACB랑 CBD가 억각으로 같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AC랑 BD가 1대2다. 그럼 여기 K, 2K를 잡죠. 요거는 패시브니까 K, 2K를 잡아봅시다. 자, 네 번째, H가 1대3 내분한다 라고 하면은 여기 길이는 2분의 1, 여기 길이는 2분의 3 이렇게 될 거예요. 마지막 5번째, 이걸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조건이 봐봐, 주어진 조건을 보니까 얘는 일단 모르겠으니까 이 4개를 먼저 보면 K, K 평행 1대3, 2. 자, 삼각형 보세요. ABC 삼각형에도 조건이 여기 K, 2 해서 2개만 모여있어요. 나머지 하나가 없어요. ABD 삼각형에도 여기가 2고 여기가 2K다 해서 나머지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삼각형도 3개가 모여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에서는 분명히 뭐다? 미지수를 하나 설정하고 들어갈 건데 어디를 설정해야 최소의 미지수를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나?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거는 요 정보를 하나 볼 텐데 이걸 쓰긴 써야 되니까요.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 R, 삼각형 ABD의 외접원의 반지름 라지 R이니까 우리는 ABC랑 ABD 정보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외접원의 반지름이니까 거기서 사인 법칙을 쓸 거라는 거예요. 그럼 보면은 ABC 삼각형 보면은 ABC 삼각형,
자, ABC 삼각형 보면은 일단 K랑 E가 있습니다. 그럼 어디 하나만 더 있으면 문제가 끝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디 하나 미지수를 잡고 문제를 풀어봐야 돼. 왜냐면 사인 법칙까지 들어가려면 각과 마주보는 길이가 있어야 되는데 어디도 지금 아무것도 안 잡혀 있어요. 각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각을 하나 미지수로 잡고 들어갑시다. 여기 어때요? 각도 A 세타. 이걸 미지수로 잡으면 좋은 이유가 얘랑 얘랑 평행하다겠죠? 그러면 이제 동의각 관계에서 이 AB를 연장했을 때 여기 각도 세타라고 쓸 수 있고 여기 각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ABC 삼각형의 K 세타 E, ABD 삼각형의 E, EK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어느 정도 뭡니까? 세 개가 갖춰졌다는 거야. 미지수가 많더라도. 그럼 이제 뭐야? 조건이 아니 미지수가 K와 세타 두 개가 등장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뭐다? 식만 두 개 찾아내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식이 아마 이거일 것 같아요.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왔으니까 사인 법칙을 써서 그 외접원의 반지름을 처리 한번 해주면 봐봐. 삼각형 ABC 한번 볼게요. 삼각형 ABC 보시면 ABC, AB 보면은 여기가 E고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K입니다. 자, 그럼 생각해보자. 사인 법칙 한번 써보면 사인 세타분의 어디가 BC가 이제 E 스몰 r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BC가 ER 사인 세타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CAB 각도 요것도 지금 세타거든요. 그러니까 세타 하나로 미지수를 3번이나 쓸 수 있어요. 그럼 보면은 요거 제곱해보세요. B제곱, BC의 제곱은 4 스몰 r 제곱 사인 제곱 세타니까 여기 있다는 거죠. 4 스몰 r 제곱 사인 제곱 세타. 오, 여기 이제 쟤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삼각형 어디? ABC가 아니라 ABD의 외접원의 반지름이니까 ABD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크게 그려놓고 얘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 다음에 여기 길이가 E, 여기 길이가 EK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ABD에서 사인 법칙 써주시면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마주보는 사인. 자,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각도 하나면 세타. 네, AD가 E 라지 R이니까 AD 길이는 4, 제곱할게요. 4 라지 R 제곱 사인 제곱 세타니까 뭐야? 이거 보니까 4 라지 R 제곱 4 스몰 R 제곱 요거 두 개를 뺀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5번이 여러분한테 알려주고 싶었던 게 뭐냐면 AD 제곱에서 BC 제곱을 뺀 게 이제 51이다를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봐. 그럼 쌤 이걸 어떻게 쓸 건데요? 라고 했을 때 봐봐. AD 길이 두 변의 길이랑 끼인각이 있으니까 뭐예요? 세타랑 K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코사인 법칙으로. BC 길이도 마찬가지. E랑 K랑 세타가 있으니까 충분히 표현할 수 있을 거야. 그지? 따라서 한번 봅시다. 이거를 지워놓고 지우면 조금 그렇긴 한데 지워놓고 한번 가볼게요. 조건 두 개를 찾아야 하는데 아마 첫 번째 식이 이렇게 될 거예요. AD 길이의 제곱은 E랑 EK랑 파이 마이너스 세타로 코사인 법칙 쓰면 되니까 AD 길이의 제곱은 4 플러스 4K 제곱 마이너스 2, 2K, 2 그 다음에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4K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8K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의 플러스 이게 AD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BC 길이의 제곱은 K 2 세타니까 코사인 법칙 또 써주면 4 플러스 K 제곱 마이너스 2K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니까 K 제곱 마이너스 4K 코사인 세타 플러스 4 이렇게 되니까 요거 두 개 뺀 게 여기서 여기 빼시면 3K 제곱 여기서 여기 빼시면 플러스 12K 코사인 세타 여기서 여기 빼면 0이니까 요 값이 51이다. 요게 이제 식 하나다라는 거야. K랑 세타. 그럼 이제 뭐야? 한 개만 더 있으면 연립해서 풀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하나가 뭘까 했을 때 아직까지 안 쓴 조건이 이 중에 있죠. E 썼고 평행선 세타 파이만 세타 썼고 K, 2K 썼고 얘를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썼을 거예요. 그럼 얘를 어떻게 쓸까 하니까 봐봐. 여기 있는 2분의 1과 2분의 3을 써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K랑 세타에 관한 식을 하나 더 찾는 거거든요. 따라서 K랑 여기 있는 세타랑 2와 2분의 3 중에 하나를 삼각형 안에 가두면 이 삼각형이 보이죠? AHC. AHC 삼각형에 K 2분의 1 세타가 모여 있으니까 이 삼각형에서 직각 삼각형에서 K랑 세타랑 2분의 1은 코사인 관계니까 코사인 세타는 K
k분의 2분의 1 해서 2k분의 1이니까 여기서 세타랑 k 관계식 하나, 여기서 세타랑 k 관계식 하나 두 식을 연립해서 문제가 풀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조건이 좀 많이 흩뿌려져 있어요. 한 삼각형 안에 세 가지 정보가 없어서 그걸 이제 미지수 하나를 자꾸 설정해야 되는데 왜 자꾸 풀어야 되는지 알겠죠? 어쨌든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써야 돼. 왜 저번에 반지름이 나왔는데 사인 법칙을 써야 되거든. 그럼 사인 법칙 쓰려면 각이 필요해요. 근데 각이 아무 데도 안 나와 있는데 그 각을 어디를 그럼 미지수로 자꾸 풀 수밖에 없거든. 왜? 사인 법칙을 쓰고 싶으니까. 그때 어디를 각으로 미지수 잡냐 했을 때 BAC 각도를 세타로 잡으면 동의각 관계에서 세타 또 쓸 수 있고 여기도 CAB 세타를 또 쓸 수 있으니까 여러 번 쓸 수 있으니까 쟤를 세타로 잡으면 이제 ABC든 ABD든 세 가지 정보가 모이니까 그 안에서 마음껏 사인 법칙, 마음껏 코사인 법칙 해서 세타 K에 대한 식 두 개만 뽑아내면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6번까지 마무리하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원에 대한 얘기를 좀 다룰 겁니다. 그 내용은 중요하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하니까 잘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